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오늘 월요일 12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 기다리셨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아이고, 오늘도 시장이 뭔가 지수만 꾸역꾸역 올라가고 총무등 올라가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 저번 주 금요일날 하이니스 그 저금통 그 배율 갈라야 한다고 했는데 근데 하이니스가 과연 지금 저번 주에는 엔비디아 시작 때문에 끝까지 갈 게 없으니까 꾸역꾸역 올라갔다고는 치지만 오늘은 과연 그냥 이게 좋아서 올라간다는 것보다 시장에 돈들이 몰릴 곳이 없어서 그냥 하이니스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하이닉스 대단합니다. 오늘 4.5% 급등하면서 20만 원 선을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안타까운 점은 삼성전자는 오늘도 하락입니다. 1% 조금 넘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흐름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하이니스도 계속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느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부터 코스피 지수하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니스 차트를 한번 볼 거예요. 네. 일단 코스피 지수, 오늘 코스피가 2,700을 막아주느냐 아니면 2,700을 횡보해 주느냐 그게 중요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겨우 버텨주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횡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코스피가 앞으로 시장이 반등한다 그 생각에 의해서 코스피가 상승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있고 하이니스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즉 2,700선에서 붕괴될 수가 있는 거였는데 네. 지금 현재 하이니스 때문에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가 어떤 방식이든 향후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삼성전자가 HBM 여파가 아직까지 있지만은 추후 HBM에 대해서 추가적인 발표가 나올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연구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의도 통신에서 뭐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하지 못했다. 뭐 이거는 솔직히 엔비디아 쪽에서 이걸 공식으로 발표도 안 했는데 네. 로이터가 뭐하고 자기네들이 뭐하고 그거부터 얘기합니까, 솔직히. 아직 삼성전자는 아직 테스트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의도 통신에 따라 가지고 그냥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네. 삼성전자가 위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위기가 있지는 않고요. 그냥 HBM 여파하고 그냥 떨어질 뿐 이걸 악재하고 볼 수도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세이고 당연히 어디가 보겠습니까? SK하이닉스로 돈이 몰리겠죠. 그렇죠. 하이니스 몰리는 것 뿐이에요. 네. 삼성전자의 반사이익으로 지금 현재 HBM3 메모리를 납품하고 있는 하이니스 쪽으로 반사이익이 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삼성전자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 수급들이 또 어디로 가느냐? 한미 반도체로 갈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들 한미 반도체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에도 납품하고 있지만은 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TS 본딩이라고 해가지고 네. HBM 장조 제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HBM은 HBM 제종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인텔, 그다음에 미국의 엔비디아하고도 직거래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또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리고 이 한미 반도체가 예전에 제가 계속 복합 테마를 말씀드렸지만은 이 회사가 또 TSMC 파운드리 쪽으로 TS 본딩 장비를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엔비디아가 원하는 HBM을 만드는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한미반도체죠. 사실 한미반도체가 오늘도 차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였지만은 네. 삼성전자가 주가가 떨어지니까 한미반도체가 갑자기 갭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렇게 강하게 상승은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으로 어떤 부분에든 금전적인 모드가 없기 때문에 TS 장비와도 만드는 한미반도체도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쪽에서는 하이니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이쪽으로만 그렇게 상승하는 모습인데 근데 하이니스는 시가총액이 좀 크잖아요. 네. 그렇죠? 시가총액이 큰데 그쪽으로 몰리는 부분이 사실 시가총액 우량주에 비해서 몰리는 부분이 큰 상승하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한미 반도체를 비롯한 다른 반도체주들은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HBM 관련해서 뭐 한미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다른 중소형주들은 힘을 써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좋다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이들 종목만이 상승을 보여주는 시장인데 앞으로 뭐 HBM이라든지 다른 반도체 관련 섹터들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SK하이닉스는
저렇게 잘 가는데 왜 삼성전자는 이렇게 지지부진한지에 그렇지. 대해서도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가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빠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에서 납품할 예정이었던 HBM 12단 제품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미국의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방송에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것이고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소식 얼마든지 들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만 그래도 견뎌보시면 볕들날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싶고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뭐죠? 이게 삼성전자가 네. 외국인들 다 빼니까 코스피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외국인들도 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 TCS도 맨 처음에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그동안 순매수했다가 다 던진 거예요. 초반에. 장 초반에 던졌다가 삼성전자 영향으로 코스피 쪽으로 수급들이 빠지니까요. 왜냐면 TCS도 코스피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방 VI 서킷 걸렸었는데 근데 지금 다시 다 올라가고 있는 그래요. 상황입니다. 다행입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TCST 지금 현재 자 0.42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반등 타이밍이에요. 즉 시장의 수급들이 그동안 몰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이 대내외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 4%에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 뜻은 뭐냐? 지금부터 수급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수급이 다 도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아는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나는 이 요이더 있잖아요. 로이터. 요이터. 네. 요이터. 나는 이 요이터 이쪽에 아무리 공신력이 있는 언론사하고 하더라도 네.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삼성전자 편드는 게 아닙니다. 네.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요이터는 약간 좀 보수적인 게 있어요. 제가 그래요? 느꼈을 때. 왜냐하면은 엔비디아 자기네들 엔비디아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솔직히 한국의 기업도 아니고 대만의 TSMC 아니면은 엔비디아도 그렇게 같이 상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말해서. 사실은 SK하이닉스가 HBM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럼요. 지금 이렇게 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요이터가 엔비디아나 솔직히 엔비디아가 아무리 큰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단점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럼 단점이 있는 건데 그 단점을 꺼내지 않고 삼성만 팬다? 그거는 아니죠. 왜냐면 솔직히 시내 미국보다 더 잘 만드는 게 삼성전자인데. 근데 물론 네. 삼성전자에서도 반성해야 할 게 있어요. 왜냐면 너무 늦은 감에 HBM 메모리를 지금부터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사실은 개발을 하다가 별로 수익성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개발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AI 때문에 주목을 받으니까 막 이렇게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이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하이닉스가 또 반대적으로는 그동안 반도체 삼성전자 너네가 다 해먹어야 이렇게 하다가 하이닉스가 이제 빛을 보고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하이닉스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에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요. 근데 사실 시장의 수급들이 다 빨아들이고 있다. 이게 다 빨아들이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75,200원이잖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1.53%까지 좀 빠지는 것 같던데 지금 현재가가 어느 정도 되죠? 삼성전자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지금 현재 1.05% 1.05% 정도 되고 있죠. 0.9% 사이에서 하락을 하고 그렇구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소식에 의해 가지고 빠지는 것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삼성전자는 초거대 인류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다고 해가지고 무시할 게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만 없었으면은 반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있었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솔직히 저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외국에 있다고 하면은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렇게 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현재 반도체 생산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표는 무조건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초세계 인류 기업들 중에서 반도체 쪽으로 HBM 쪽으로 우리가 밀리고 있다. 밀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정확하지 않은 소식이 라이탄가 로이턴가 여기서 발표함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하락이 됐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는 이걸 계속 두고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단 대책을 우리는 HBM은 이렇게 하고 있다. 저렇게 하고 있다. 추가적인 발표가 나오면은 다시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빠진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전자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걱정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전 세계 HBM 점유율이 SK하이닉스 1위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2위입니다.
그렇습니다. 2위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와 이렇게 차별화된 주가 양상을 보이는 부분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고 이번에 뭐 악재 아닌 악재가 터졌지만 차라리 이를 계기로 오히려 앞으로 좋은 소식들을 들려주면서 주가가 좀 반등해보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지수에 비하면 코스피 지수는 그나마 코스닥 지수에 비하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그런데 왜 이렇게 힘을 더 못 쓰는 건가요? 지금 솔직히 이 비 오는 날에 네. 이 가행이 빚었는다고 가랑이 가행이 빚었는다고 가랑이 젓는다. 가행이 젓는다. 이거 뭐죠? 정확하게 잠시만 뭐죠? 비 오는 날에 가행이 젓는다. 가랑 위에 옷 젖는다. 가양 비에 옷 젖는다. 가랑이 젖는다가 아닌 것 죄송합니다, 같아요. 여러분들. 비 오는 날에 가양 비에 옷 젖는다. 가랑 위에 옷 젖는다. 이 뜻은 마찬가지거든요. 가양 비에 네. 지금 젖고 있어요. 조금씩 하락하다 보니까 이렇게 낙폭이 커졌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이 코스피 씨가 2,695고 코스닥 씨가 840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자, 여러분들, 피디님 이 화면 고정적으로 해주세요. 네. 코스피가 2,695포인트면 원래 코스닥 자리는 900짜리가 맞는 거예요. 네. 근데 그동안 뭐 금투세니 뭐 공매도니 뭐 밸류업이니 뭐니 그거 하다가 이게 수급이 꼬여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2,695가 되면은 코스닥 원래 자리는 900이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코스닥이 840포인트고 코스피가 2,695포인트죠. 즉 지금 현재 코스피 쪽에는 하이닉스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네. 대신 지금 현재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코스피 쪽에. 그리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차 전지주가 어느 정도 아직도 오는 부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심이 개선이 안 되니까 코스닥 쪽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모습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수만 꾸역꾸역 상승하고 투심이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 화면보다도 지금 코스피 지수는 더 올라왔습니다. 2,703 선을 지나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가 원래는 코스피 지수와 비슷한 선이 되려면 지금 900선까지는 올라왔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84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 너무나도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전 세계에서 작은 슈퍼마켓이었는데 말이야 지금은 완전 철물점 돼버렸어요. 철물점, 구멍가게를 지나쳐서 철물점처럼 안 그래도 돼버렸다. 슈퍼마켓이었는데. 근데 그렇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반대로는 슈퍼마켓이 또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커질 수가 있다. 네. 코스닥 지수 얘기하시는 거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안나운서님이 진짜 잘 준비해온 게 저는 코스닥이 코스피를 끌고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네. 왜냐면은 네. 이게 보통 코스피 쪽이 상승된다고 하면 코스닥도 상승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가고 네. 있어요. 삼성전자가 상승이 돼도 코스닥 쪽에 투심이 안 되고요. 네. 하이닉스 쪽이 상승이 돼도 코스닥의 투심이 개선이 안 됩니다. 네. 예전처럼 중소형 세트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거 코스피 쪽으로도 밸류업이 올라갈 때도 코스닥 쪽이 중소형주들이 안 올라갔어요. 맞아요. 뭔가 마치 수급이 너는 이 정도 반이 있고 나는 이 정도 반이 있으니까 이쪽 넘지 마. 뭐 이런 상황처럼 계속 수급 분쟁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즉 저는 중소형주들이 먼저 사야 하고 거기서 네. 투심 개선이 되고 코스피에 올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차트 흐름상으로도 보이시겠지만 코스피 지수 물론 다른 미국 증시나 기타 다른 아시아권 증시에 비해서 우리 증시는 많이 못 오른 편이 맞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지수에 비하면 코스피 지수는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코스닥 지수는 반대로 너무나도 힘이 없는 모습을 쭉 이어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도 보시면 음봉이 대부분인데 앞으로는 이 흐름이 좀 뒤바뀌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코스닥 지수가 반대로 코스피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지수 상승을 이끄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좋은 부분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많아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조금이나마 앞으로의 흐름은 좋아지지 않을
않을까라고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도 다양한 일정이 있어서 한번 짧게 짚어보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밤에 열리는 우리 미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충일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내일은요, 뭐가 많아 보이지만 다 똑같은 이 연준 이사들의 연설입니다. 특히나 카시카리 총재, 이분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던 굉장히 매파적인 분이죠. 아마도 내일 또 매를 몰고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네. 저기 벌써 또 오네요. 네. 저번 달에 한 번 더 오더니만 이제 벌써 퇴직할- 거의 한 달이 지났나요?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네. 이 닐 카시카리. 응. 자, 닐 카시카리가 또 응. 내일 또 총 발언을 합니다. 이 사람은 또 매파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작년에도 응. 이 매파적인 부분을 얘기했던 사람인데 내일 다시 한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이 사람이 매파적인 발언을 내일 한다고 하면은 네. 또 제일 먼저 뭐가 떨어지겠습니까? 미국의 반도체주부터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주는 웬만하면 매매 진행하지 마시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29일 수요일 날 3월 인구 동향 이거는 응. 솔직히 말해서 응. 누가 봐도 출산율 저가로 나올 겁니다. 저가? 저가. 최저가로 나올 겁니다. 또. 출산율 최저가. 출산율 아유, 최저가로 또 나올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아가방 컴퍼니나 예전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한테 수익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출산 관련주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아무리 응. 삼성전자보다 더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 국민이 이제는 출산율이 낮은 걸 알고 있어요. 출산율이 낮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전문가님,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앞으로 어떤 저출생 대책 내놓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은 그래도 관련주들은 반응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동안 너무 많은 경기 부양책을 내놨잖아요. 네. 출산에 대해서. 네. 뭐 애기 한 명 나면은 저쪽 지역은 얼마 주고 저쪽 지역은 얼마 주고 네. 또 혜택을 또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저도 이제 둘째를 가지려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네네. 둘째를 가지려고 하는데 뭐 주식시장이 좋아 뭐 둘째를 가지든지 말든지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걱정이지만은 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다 받아봤어요. 저도 다 받아봤는데 받아봤는데 어떤 지역은 뭐 몇 천만 원 주고 네. 어떤 지역은 5천만 원 주고. 근데 또 우리 TV 보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야 우리 때는 3만 원밖에 안 나왔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지금은 또 틀리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어머님 아버님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또 GDP 좋았잖아요. 지금은 GDP가 안 좋잖아요. 저희 세대 때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은 이제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뭔가 확 당기는 게 없어. 내가 굳이 지금 애기 낳아야 하나? 난 지금 굳이 그런 게 없어요. 굳이 그런 게 없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기를 낳고 나서 이걸 어떻게 버텨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굳이 지금 이런 특단 대책이 나오더라도 굳이 내가 가져야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은 히딩크족이라고 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나면은 그냥 딩크족 말씀하시는 거죠? 나 딩크족. 네네. 딩크족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애기가 낳다 보면은 네. 딱 같이 그냥 애기 안 낳고 그냥 우리끼리 살자. 그래요. 뭐 이런 것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저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돈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보다 네. 이쪽 업계에서 뭘 종사를 하는 사람들은 요만한 혜택, 저만한 혜택, 저만한 혜택을 하면은 이 퇴직하시는 분들도 집에 가서 여보 우리 오늘 세치 한번 가져볼까? 이런 정도까지 나올 만큼 그런 뉘앙스에 대한 정책이 좀 나와줘야겠죠. 좀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실효성이 나와줘야 있는 되는데. 정책이 나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뭐 아기 낳으면 얼마 준다 굉장히 똑같은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시장에서 뭐 반응을 할 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또 3월 인구 동향이 나오니까 이번엔 또 뭐 얼마나 낮게 나올지 우려가 그렇죠. 됩니다만.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그거 있어요. 네, 홈플러스 가보셨습니까? 가봤죠. 이마트 가보셨습니까? 그럼요. 코스트코 가보셨습니까? 그럼요. 신세계백화점 가보셨습니까? 가봤죠. 다 가보셨구나. 네. 자 그러면은 네. 거기 가면 아가방 컴퍼니 매장이 있어요. 오. 아가방 컴퍼니 매장이 있는데 네네. 이제 제가 우리 아들 옷을 이제 제 친구의 아들이 이제 옷을 제가 선물해 주려고 네. 선물을 사고 있는데 네. 물어봤어요. 어. 이제, 안녕하십니까? 어. 이거 저출산 이거 저거 아기 용품 많이 판매합니까? 그 물어보셨어요? 네,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저희 다다음 달에 여기 가게 나가요. 진짜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테마로 아가방 컴퍼니나 제어투세븐이나 뭐 꿈비나 이런 것들 상승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회사가 재무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애기들이 있어야 아가방 컴퍼니든 꿈비든 제어투세븐이든 나오는데 단순하게만 뭐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애기 정책을 내놓겠다. 여기에 대해서 그 하나만은 지금 테마를
만지기에는 너무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물론 상승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재무는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이 이따금씩 단발적으로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너무나도 낮은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고 실제로 관련된 기업들도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이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저출산 관련주를 보기는 약간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에도 각각 이슈가 있는데 지난주에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좀 줄었다라고 해서 미국의 고용 상황 좋다라고 해서 오히려 시장에는 안 좋게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번 주에도 또 한 주가 지나기 때문에 한 번 더. 미국도 MZ 세대가 있나 봐요. 그럼요. 오. 왜요? MZ 세대가 우리나라에서 취업수당 엄청 많이 받아간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와 또 미국은 상황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또 미국의 1분기 GDP 나오는데 뭐 우리 경기 좋다 이런 부분이 좀 확인이 된다면 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후퇴를 하게 되겠죠. 저는 이거 다 상회 나올 거고 봅니다. 그래요. 안 봐도 뻔합니다. 그래요. 미국이 더럽게 경기가 너무 좋기 너무 때문에 좋아요. GDP는 또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다음 날에는 또 미국에서 PC 물가 지수는 또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수가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브리핑 해드렸죠. 네. 맞아요. 이게 연준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PC가 우리 1년 동안 네.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가 네. 10,000원을 썼느냐. 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윤지훈 아나운서가 9,000원을 썼느냐. 이번 연도에 윤지훈 아나운서가 9,000원 썼다고 하면은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 경기가 너무 안 좋구나. 지원해줘야겠다 하고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작년에 윤지훈 아나운서가 10,000원을 썼는데 1년에. 근데 이번 연도에 12,000원을 썼다. 12,000원 썼다고 하면 윤지훈 아나운서 이제 돈 좀 많네.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 네.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경기 부양책을 안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쏙 됩니다. 즉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네. 이 PC 물가지수가 여러분들 월급이 만약에 내 월급이 작년에는 300만 원인데 이번 년 월급이 290만 원이면은 이게 뭔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연도에 작년에 300만 원이었다가 이번 연도에 500원 500원 차이가 난다고만 하더라도 300만 500원. 300만 500원, 네. 500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네. 경기가 너무 좋구나. 이렇게 하고 소비 지출이 그만큼 또 증가가 될 것이라는 그 우려감에 금리 부분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반대요. 네. 작년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물가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소비량이 적어져야 하는데 소비량은 네. 좀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이게 금전적인 모드만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금리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가서 저희가 지수들 어떻게 지표들 확인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을 대응해야지. 찾아뵙고 어떻게 그렇지. 대응할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가가지고 뭐 지표 이렇게 물려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미국은 또 징역이 100년이에요. 징역 100년 이거 후보가 될 수 물가지표 있다. 이거 잘못해서 훔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이런 정보들 저희가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데 방송 시간 외에도 더 많은 정보들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자막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처음으로 해봤는데 오늘 약간 핫한 부분이 또 원전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섹터가 원전주가 많이 상승했어요.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에도 원전 저희 관련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가 여러분들 원전주 봐야 한다고 하고 다 정리해서 왔습니다. 그럼요.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우진엔텍하고 그다음에 BHI하고 에너토크를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산 에너비니티.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진엔텍하고 에너토크가 상한가에 갔습니다. 만약에 다음 방송이었잖아. 그러면 네. 여러분들 보셨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미리 선진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뭐 가르쳤을 겁니다. 와.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에너토크하고 우진엔텍. 오늘 원전주 쪽은 세 가지 복합 이슈가 있었어요. 네네, 맞아요. 한전 기수원 두산 에너비니티의 수주 계약, 그 다음에 체코 쪽에
원전 수주 계약 기대감,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 따라서 원전 해체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따라 가지고 네. 이 관련 모멘텀이 되면서 이렇게 다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근데 저는 오늘 시장은 사실 거래량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오늘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은 어. 시장이 이제 4월달, 5월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가는 것만 가고. 근데 4월달, 5월달 지나고 나서 이쪽 센터가 전체적으로 상승이 됐다는 건 그만큼 수급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섹터로 눈을 돌린다는 건 또 수급이 원활하게 돌 수 있는 그렇죠.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은 5월 한 주가 남아 있긴 하지만 부디 이제 마지막 주부터 다음 달 6월의 시작까지는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길 새로운 섹터들에도 우리 투자자들의 어떤 거래가 원활해지기를 한번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원전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영국의 원전 기업단이 다음 달 6월에 우리나라 방한을 하는데 지금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 기대감도 있는 상황에서 영국에도 원전 수주를 가능할 것인가라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생겨난 부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 부분 정말 질질 끌었습니다. 11차 전기본 이제는 정말 마무리 단계다. 원래는 이번 달 안에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그래도 늦어도 다음 달에는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기존에 사실은 원전을 새로 짓는 건 무리일 거라고 예측이 나왔었지만 점점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많이 지으면 한 4기 정도 짓지 않을까 했던 게 이제 6기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실 수 긍정적인 있겠다. 거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슈가 더 나왔죠. 오늘 이제 두산 엔더빌리티가 미국의 뉴스킬 파워에 SMR 관련된 소재를 납품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반적인 원전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두 가지 원전 관련주가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수급들이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원전 관련주들 그러면 앞으로도 좀 흐름이 이어질까요, 전문가님? 만약에 기술주가 상승하지 않으면 지수 쪽으로는 상승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네. 2번 제11차 전기본 마무리 단계 원전 4에서 6기 신설 검토를 최근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네. 이게 또 미뤄질 수가 있어요.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언제든 미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 좀 조심을 한다고 하면은 지수 쪽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디 시기적절하게 모멘텀이 딱 등장을 해줘가지고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2차 전지라든지 다양한 반도체 중소형 주들로 수급이 분산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오늘장에 주목받고 있는 원전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해야 될 테마주 오늘 굉장히 우리 PD님께서 알록달록하게 꾸며주셨네요. 오늘 보면은 이 FTA 협상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뭐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은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엔터주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JYP, JYP가 제일 많이 저가인 상황입니다. 그래요. 전문가님은 JYP 엔터테인먼트를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건가요? 네, 왜냐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면은 JYP에서 뭐 하이브나 SM96처럼 과거 하이브나 SM96처럼 무슨 사건이 터지지는 않았잖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근데 JYP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사건이 터지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회사 관리를 잘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점 가격도 중요하지만은 JYP 자체가 관리를 잘합니다. 제가 볼 때는 JYP가 관리를 되게 잘해요. 그래요. 그동안 하이브하고 SM 그룹 영향으로 좀 빠졌지만은요. 네. 그만큼 넷이 좀 단단한 회사가 JYP 하는 거죠. 많이 빠졌습니다. JYP에 뭐 뉴진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트와이스가 그나마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좀 버틸만 한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JYP가 최근 주가의 바닥을 다지고 있고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회사 자체 내에서 아무리 하이브나 SM이 재무가 좋다고 하더라도 JYP만큼 넷이 단단한 회사가 없습니다. 재무만 좋으면 뭐 합니까? 하이브나 SM그룹처럼 이슈가 터지지 않아야 개인 주주들이 피해를 안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JYP가 좀 유명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아이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문가님. 근데 보면은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부터 이제 우리 아티스트들이 어떤 인성 논란 뭐 이런 게 전혀 없이 굉장히 그렇죠. 이런 교육들에도 철저한 기업이고요. 그래서 뭐 논란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중 네. FTA 협상 재개했다 가지고 네. 한한령 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의 최고 수혜주가 음. JYP 엔터다라는 음. 말씀 드리고 싶고 사실 그런데 저는 전문가님 뉴진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전문가님 그 뭐 뉴진스 잘 아세요? 잘 알죠? 그 뉴진스 노예가 르세람핌 아닙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전혀 달라요. 근데 아, 무슨 뉴진스가 말인가? 신곡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아 그래요? 그래요. 근데 주가는 왜 갑니까? 그래도 오늘 살짝 반등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주가 뭐 뉴진스가 뭐 컴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주가가 아까 제가 오전에 확인하고 오니까 뭐 네. 그렇게 뭐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지금 제 주가 보시면 지금 이게 올라가고 하이브 있네요. 괜찮아요, 전문가님? 아니 왜 이때 올라가나? 내가 얘기할 때. 하이브 괜찮아요. 근데 지금 하이브가 그동안 시총이 1조 원 이상 빠졌는데 저 정도 올라가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은 뉴진스가 어떻게 향후 뉴진스 때문에 또 주가가 빠졌던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화두가 그렇기 때문에 이 뉴진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대책 강구를 하겠다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분쟁이 안 일어난다고 하면은 하이브가 주가가 상승이 될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간에 또 이 뉴진스 문제가 또 일어난다고 하면은 주가가 또 출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심한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뭐 저도 그 부분에는 어느 정도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JYP 공기반, 물반, 공기반, 소리반. 공기반, 소리반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네. 상승될 것 같은데 네. 그나마 좀 많이 바닥이 됐어요. 네. 제가 웬만하면 바닥에 온 얘기는 잘 안 해요. 네, 바닥이다. JYP는 지금 바닥인 게 확실합니다. 오, 좋습니다. 굉장히 확실한 우리나라가 그리고 네. 엔터주가 또 기술주예요. 오. 왜냐면은 여러분들 모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엔터주 같은 경우가 네. 기술주에도 들어가고 시가총액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이 엔터주 쪽은 JYP가 또 시가총액이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JYP 쪽을 지금부터 사서 모아가도 문제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새로운 섹터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카타르의 경제실무단이 한국을 찾아서 스마트팜 관련한 협력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장에도 아까 살짝 확인을 해봤을 때 우듬지팜이라는 종목이 지금 흐름이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 스마트팜 관련주는 사실 뭐 그다지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섹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도 이렇게 호재가 있는데. 솔직히 뭐 카타르 경제신문단이 온다고 하니까 스마트팜이 올라간 거지 뭐 스마트팜이 뭐 평소에 올라갔습니까? 전혀 반응이 없죠. 전혀 반응이 없죠. 이 카타르나 외부 쪽에서 뭐 아랍이나 뭐 중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온다고 할 때만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근데 이번에 온다는 소식에 따라서 스마트팜 관련주가 상승한 것뿐, 네. 상승한 것뿐 크게 의미는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짝 아쉽습니다만 크게 의미는 없다. 스마트팜 관련주는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준비한 게 좀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아이. 괜찮으시죠, 전문가님? 네네. 자, 저출산 관련주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은 건너뛰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오늘 이제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판 스타링크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하면서 이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어요.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인데 우주항공 섹터, 6G 섹터 이런 종목들 이 종목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전문가님이 우주항공보다는 6G가 낫다라고 그쵸. 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렇죠. 시스지가 제일 낫습니다. 제가 볼 그렇습니다. 때는. 왜냐면 우주항공 쪽에서도 솔직히 여기 세트의 I 네. 이거는 그냥 우주항공이에요. 근데 AP 위성 같은 경우는 시스지에도 통신기기하고 같이 작용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AP 위성이 우주항공 쪽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던 이유가 6G 때문인 거예요. 그 6G 중에서도 솔직히 이게 좀 변동성이 강합니다. KMW나 에이스테크나 네. 솔리드 같은 게. 근데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화웨이 쪽하고도 복합 테마예요. 화웨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지 더 보시는 걸 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 전고체, 지금 전고체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볼까요? 네. 이 전고체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네. 최근에 SOFC로 인해서 미코가 상승이 됐고 하나기술이 상승됐고 복합 테마 상승됐지만은 네. 저는 삼성 SDI 중점은 이수 스페셜
케미칼하고 그다음에 한농 황상 그다음에 이제 미엔 컴퍼니를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좋아요.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잠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2차 전지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이 전해질이 액체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고체로 바꾸면서 뭐 앞으로 뭐 주행거리도 늘리고 뭐 그리고 이 발열도 적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고 우리나라에서 삼성 SDI 굉장히 이제 빠르게 전고체 배터리 개발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에서 상하이차 그룹이 2027년에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장착한 전기차 출시하겠다라고 이렇게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아직 상용화 전이지만 각국에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 중인 만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를 또 비롯해서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마지막 화면인데요. 또 있어요? 그래요. 또 있었네. 씨. 마지막입니다, 전문가님. 좀만 참아주세요. 근데 사실 저번에 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좀 겹쳐서 SOFC 관련주,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수소 관련주랑도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오늘도 좀 연료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슈가 그거밖에 갈 데가 많이 없으니까. 맞아.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SOFC가 솔직히 전력 수요 급증 이것 때문에 SOFC 천연가스로 좀 주목되고 있는데 기술주가 이제 시장이 조금 기술주가 좀 상승돼야 이게 빠지는데 도대체 지금 변동성만 지금 대한민국 단타쟁이들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SOFC는 좀 변동성이 좀 강하지 않나. 만약에 실시간은 본인이 방망이를 치고 단타 짧게 칠 수 있다 하면은 SOFC를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해운 같은 경우는 운임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흥항해운, HMM 이런 종목들. HTMS, HM. 근데 STS는 네. 저는 이 종목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STS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네. STS가 니케 관련주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 관련주 아니더라도 니케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STS하고 같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게 태양광. 지금 전 미국의 그 포스트 솔라시. 솔라시는 솔라시는 한국 그거. 퍼스트 솔라. 포스트 솔라. 네. 그 솔라시는 그거 한국의 비타민 그렇습니다. 비타민제. 네. 포스트 솔라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따라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 SDN이 진짜 변동성이 강해요. 그래요? 요즘은. 근데 최근에 대명 에너지,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이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지고 있죠. 만약에 지금 과거에는 SDN이 대장적으로 올라갔지만은 지금 하나솔루션하고 대명 에너지가 부대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까지 수급이 빠지면은 언제는 더더욱 좋은 긍정적인 모습이 있다고 해도 태양광이 빠질 수가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퍼스트 솔라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 우리 태양광주들도 굉장히 주가가 좋은데 SDN 같은 종목들은 뭐 대장주 중에 하나긴 하지만 변동성이 큰 만큼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KC코트렐이나 SKC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른 만큼 빠질 수 있는 자리도 여러분들이 꼭 유의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네. 전문가님이 저희 이제 토론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네네. 토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짧지만. 빨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리를 옮겨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 이동하지 마시고요. 딱 1분만 기다려주시면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저희가 1분 되기 전에 호다닥 찾아왔습니다. 전문가님, 저와 이제 토론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네. 저도 전문가님이랑 한번 네. 이제 한판 붙어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뭔데요? 뭔데요? 아니 2차 전지주 오른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저 이제 못 믿겠습니다. 이거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에요? 저번에는 황새딸, 뱀딸 오더니만 이번에는 저 뱀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무슨 뱀이죠? 저번에 2차 전지 상승했을 때 말이에요. 뭐 오를 때는 있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딱 돌려 세우질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네. 지금 최근에 네. 우리 국내 시장이 나도 2차 전지가 이제 좀 있으면 반등할 때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제 반등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한 3달 전부터 그랬어요. 세단 저는.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상승 못한 건 없잖아요. 애가 상승이 나오긴 하는데 응. 뭐 계속 떨어지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상승하면서 떨어지지.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투기성 종목으로 뭐 전력주나 전선주나 이런 것만 자꾸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습니다. 투기성 있는 종목들은 뭐 좀 위험하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전문가님 안전한 종목을 추구하시긴 하는데 너 똑같은 게 투기성 종목만 찾을 바에는 난 차라리 물리고 맙니다. 저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가랑비에 옷 젖는 게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가랑비에 옷 젖고 있어요. 아니 2차 전지 그 종목만 그러겠습니까? 솔직히 2차 전지만 물리고 있겠어요? 그래요. 아니죠. 다른 종목들까지 가랑비에 옷을 젖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냐? 네. 끌고 가야겠죠. 어떻게 끌고? 풀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야겠죠. 네. 안 선생님, 최근 시장이 되게 어렵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죠? 이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안전한 종목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네. 안전한 종목은 없고 또 여기서 우리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시장 종목이 있다. 네. 그리고 나서 늘 가던 것만 방송 통해서 하면은 뻐꾸기 마냥 내가 얘기하면은 앵무새. 뭐 저는 다음 날에도 어떤 종목이든 간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뻐꾸기 마냥 계속 늘 똑같은 얘기만 하고 네. 뻐꾸기 마냥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이 시장을 어떻게 타격을 하고 이 시장에서 물려도 괜찮은 종목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저는 방송 통해서 이제까지 4년 동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자 반대요. 여러분 지금 현재 반도체 뭐 엔비디아가 올라간다고 해서 반도체 투심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투심이 안 올라가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아나운서님? 그렇습니다. 뭐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말고는 뭐 딱히 오르는 반도체주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뭐 시장이 안 좋아도 뭐 푼도치도 안 올라갔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다 빤스연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외국인들이 다 빼고 있어요. 빼고 있어요. 빼고 있고 네. 기관들도 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갑자기 HBM 여파로 뭐 빠졌다고 해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즉 삼성 반도체가 어차피 제자리에 올라갈 자리에 제자리에 오고 있다는 거고요. 한 가지 제가 확실한 건 있습니다. 네.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일봉, 주봉, 월봉 뭐 다 빠졌어요. 네. 물론 내 종목도 물려 있습니다. 네. 내 종목도 물려 있지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차라리 지금 현재 아무리 좋은 호재가 터져서 반도체를 투자해도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갔냐 이거예요. 너도 나도 여기저기 옆집에 있는 사람, 윗집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이니스를 사는데 네. 반도체주가 어떻게 올라가겠냐고요. 근데 특정 종목으로 투심액 지수가 견인돼서 반도체주는 올라갔다고 칩시다. 네. 근데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은 다 빠지고 있어요. 이걸 지금 기회로 봐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네. 기회로 봐야 한다는 게 아니고 조정될수록 지금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망 자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망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2차 전지 종목 더 떨어지지 않을까? 분명히 떨어질 것 같은데 네.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슈가 언제쯤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에코프로가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최저가에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만 최저가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정말 TCST, 포스코DS, 포스코 엠텍,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어요. 네. 다 빠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다 빠지더라도 반도체가 기술적 반등을 저는 이제까지 2달 동안 상승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반도체 중소형주. 특정 종목이 왜 이것만 빠집니까? 저것만 빠집니까? 이렇게는 얘기는 할 수가 있지. 결과만 보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니까.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주나 여러 가지 종목들 다 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반도체주가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1,000 넘으면 뭐 합니까? 엔비디아가 $900 넘으면 뭐 합니까? $800 넘어봤자 뭐 합니까? 국내 시장 반도체주들이 다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 $1,000 가면은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고 해서 코스피 지수가 3,000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잖아요. 오히려 빠지면 빠졌지 올라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반대적으로 뭐다? 우리가 희망을 삼을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하는 겁니다. 왜? 시가총액이 2차 전지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의 20% 정도일까요?
거의 40% 정도 되죠. 그래요. 40% 정도가 되죠. 정도를 2차 전지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가 1년 만에 가장 낮은 주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정말 그렇다면 앞으로 2차 전지가 오를 만한 아주 강력한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 소개팅을 가더라도 매력 어필이 하잖아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주식 전문가라고 있는 예드 찬준혁이라고 합니다. 네. 그쪽은 뭐 하십니까? 네.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여성에 대한 직업 그게 있는데 이분은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이선영이 아니네. 편의점 알바 어땠어요? 아니 매력이 안 땡긴다는 거지. 매력이 안 땡긴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네. 안녕하세요. 내가 2차 전지 종목 사고 싶은데요. 지금 그 종목이 지금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있다가 나중에 돈 들고 가볼게요. 이렇게 하고 매수를 하게 그 정도까지 구미에 땡기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구미에 땡기게 해야 하는데 안원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네. 엔비디아가 1,000달러 넘는다고 해서 안원 선생님 반도체주 샀어요. 저는 반도체주를 최근에 산 건 아니고 뭐 보유하고 있은 지 한 1년 정도 된 종목이 있는데 제 종목은 안 올랐습니다. 저번에 지하철 타고 가면서 어이씨 막 이렇게 한 종목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행복한 척 하지만 사실 물려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저 오픈해도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안 그렇습니다. 되죠. 제 개인적인 사정인데 알겠습니다. 제 반도체주는 오르지도 무슨 않아놓고 뭐 안원 선생님 종목만 물린 게 아니에요. 그래요? 저 레드 전문가도 그렇게 길고 긴다는 나도 물렸어요. 나는 3개나 물렸어요.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문가님만 보면서 지금 방송 시청하고 계신데 이렇게 막 물렸다고 하시면은 아니. 채널 다 돌아가요. 아니 솔직히 지금 시장에서 대한민국 시장에서 4월달, 5월달에 안 물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런가요? 물려 있죠. 안 그래요? 저는 근데 당연히 틀리죠. 왜냐면은 사람들은 종목 10개 중에서 하나만 따더라도 네. 마이너스는 50인데 100원 땄다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완벽하게 가거든요. 10개 내가 이제까지 종목을 100개 냈다고 해서 네. 100개 중에서 손절이 50개가 있고 수익이 50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는 100개 중에서 지금 97개는 맞았고 3개가 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필이면 지금 최근에 그게 좀 몰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스타일 구겨서 집에 키우는 강아지보다 더 많이 물리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강아지한테 근데 물릴 지금은 때보다. 공통점으로는 네. 전부 다 물려 있다는 겁니다. 네. 물려 있는데 지금 국내 시장이 그런 상황인데 네. 아니, 정부에서는 이상한 정부하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정치 쪽에서 금투세. 내가 최근에 TV 토론을 본 적이 있어요. 네. TV 토론 받고 무슨 어디 연구위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토론하는 걸 봤는데 네. 진짜 지식이 1도 없는 것 같았어요. 이게 느낌상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뭔가 법적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이 부분에서 또 한번 풀이해보겠습니다. 이걸 추진한 사람이 그렇게 계속 지속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돈 다 잃고 나서 이게 효익이 있는지 법적 같은 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때 가서 얘기해봤자 뭐하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수익후 외양간 고치는 금투세까지 중간에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공매도를 재개하느냐 재개 안 하느냐. 그렇습니다. 근데 공매도 재개 못합니다. 못해요? 왜냐면은 3달 전, 4달 전에 외국인들이 따로 프로그램 매매로 또 3천억, 4천억짜리의 불법 차익이 또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게 개선이 돼야 뭐 공매도 재개가 지금 개선도 안 됐는데 이 실뭉치가 하나를 이렇게 천천히 풀어가야 하잖아요. 천천히 이렇게 풀어가야 돼요, 실뭉치를. 네. 근데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 국내 증시를 어떻게 추진해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한 문치부터 이렇게 실뭉치 이렇게 풀어 나가면서 나가야 하는데 막 여기서 이렇게 풀어 나가는 거야. 이게 풀어 나가니까 수급들도 꼬이고 시장도 더 꼬이고 꼬여요. 종목이 또 다 꼬이고 내가 방송할 때마다 꼬이고 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네. 다 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시장은 가는 것만 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네. 지금 2차 전지 종목이 제일 많이 빠졌고 제가 물려도 괜찮은 게 2차 전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한 달 반 동안 2차 전지 물려서 마이너스 30%다. 그래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전체적인 투심 개선으로 하나의 섹터가 상승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수소, 뭐 자유주행, 이런 로봇주, 이 기술주들이 증시 투심을 개선시키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비중이 많은 2차 전지가 올려야 한다는 거죠. 네. 삼성전자 하나에도 지금 400조 원짜리가 이렇게 시장을 무너뜨리고는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그
중간에 이탈한 외국인들은 또 2차 전지 종목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2차 전지 지게 집착된 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시장을 살려면 2차 전지를 살려야 돼요. 그렇다고 하이닉스 올라간다고 해서 뭐 시장이 뭐 지수가 다 올라가니까 그것도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도 잠시 후 브리핑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브리핑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 방송 끝나는 시간이 이제 30초 남았는데 브리핑을 그 여러분들이 보시려면은 저기 QR코드 스캔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웬만하면 많이 안 도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켜들을.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과 더 많은 소통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전문가님이 정말 점점 퇴근 시간이 11시, 12시로 늦어지고 있다고 할 만큼 많은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의 자료들 다 뽑아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오늘도 50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